그래서 일단 법 체계는 제 상위법인 이제 원자력 안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테두리는 그냥 법은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은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은 어떤 행정적인 사안을 기술해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방사선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 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상세한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 거, 뭐 누설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상세한 사항은 또 고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다 대부분 여기에 있다라는 거, 기술 기준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산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파괴만큼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업체도 많이 없긴 합니다. 인원수도 작긴 하지만 뭐 예전엔 8,000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 법령은 지금 아마 첨부소리에 들어가야 있을 건데, 허가 및 개설에 관한 사항. 지금 원자력 안전법에도 비파괴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력 쪽이라든가 이런 게 법이 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보기 좀 쉬우라고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허가사항이나 작업자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뒤에 별첨해서 보시면 되고요.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도 좀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발주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방사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발주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발주자들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전용 작업장, 그렇죠? 네. 전용 작업장이 뒤에 보시면 사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책에는 뒤쪽에 가셔야지 있고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장, 사용시설이라는 안전작업장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시기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원회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킨스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회는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법에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안전 설치나 보안을 명령했을 때도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요번 년인가 바뀐 게 뭐냐? 그냥 중지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작업장 제공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중지시킬 수 있어요. 보안은 해라고 했는데 보안 안 해요? 그래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네, 요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장이 중지되었다면 거기에서는 방사선 투하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A 업체의 방사선 투하 검사 못하면 B 업체 하면 되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 발주자 업체에서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비파괴에서도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그동안 뭐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파괴 업체가 정지 먹으면 다른 업체가 와도 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발주자에 대한 정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정지를 먹으셨다면은 RT 작업은 전혀 못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발주자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1일 작업량 보고 꼭 해주셔야 된다. 이건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세한 내용은 또 밑에 사항에 시행령이라든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발주자한테 협력 조치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작업 환경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는 부분에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2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장애 방어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혹은 찻배채 혹은 선원과 종사자 거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막말로 이게 이제 4번이랑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현대중공 모 업체 만일에 조선소만 한도크에 여러 팀이 들어가서 작업하면은 방사선이 중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크에 한 팀만 들어가라. 2팀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계획서 제출해라.
이쪽에서는 언제든 요까지는 얘들이 작업하고 저쪽에는 작업, 그러면 도면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한 도크에 한 팀만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발주자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 선원과 안전한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시설 같은 것도 챙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용역 계약 하실 때 안전관리 계획에서 못하는 거를 갖다 예를 들면은 뭐 물량이 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어야 돼. 근데 한 팀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찍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러 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에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한 작업장 때문에 정지가 됐을 때는 재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사용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지어야 되는가? 보시면 바깥에서 출입구나 반입구, 사용시설 출입구나 반입구에 밖에서 작업 중인 거, 방사선을 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끔 삐뽀삐뽀 장치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 그죠?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꼬불랑하게 만들어서 문도 없이,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 방사선을 감지하고 경보장치, 안에서 방사선이 쏘아졌는지 안 쏘아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안 비상 상황이 왔다, 방사선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든지 비상 버튼을 눌러서 바깥에 알려줄 수 있도록 비상 버튼을 각 면마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운반 수단, 운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알트리움에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알아서 운반해서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해달라. 그죠? 그 다음에 천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죠? 적당한 거 강구해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하향조사 하고 납도 차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 조작 장치 돌리는 거죠. 사람이 조작을 할 때는 외부에서, 사용시설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사용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조작 장치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이사이마다 U자 모양으로 땅속으로 파가지고 그 리모트 컨트롤을 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거나, 혹은 오토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선으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선이 엄청 길게 빠져서 그런 장치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시설을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당연히 사용시설 부분에서도 내화재, 불연재로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설도 보시면은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그 콘크리트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도어도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그냥 열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시설 외부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사용 작업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N, 그리고 위에 이제 경보기, 그리고 여기 비상 버튼이 각 옆에마다 하나씩 다 있고요. 이건 출입문 여기서 다 끼게 돼 있고, 출입문 바깥에서도 안의 상황을 알 수 있게 경보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시설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사선, 밀봉 방사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팍에서 쓰는 건 다 밀봉 방사선, 밀봉 동요소라고 했습니다. 그 동요소는 사용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은. 그래서 RT는 무조건 사용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바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조선해양, 혹은 석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혹은 도시가스 배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시설 내부에 들어가지 않죠. 이런 거는 사용시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기술기준에 57조에 정해놨습니다. 사용시설 내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요번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원안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사용시설이 있어야 되냐. 킨스에서 누가 맡으면은
누가 심사 맡았을 때는 이거 엄청 크네요. 못 들어가겠네요. 사용시설에. 바깥에서 하십시오. 누가 했을 때 이거 넣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고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은 다 무조건 알티루메트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쓸 때는 동위원소 이리듐이거든요. 이게 이리듐 기준으로 0.74테라베크, 요게 20큐리입니다. 요거에 상응하는 것만 쓸 것. 그러니까 사용시설에서는 보통 코발트 같은 경우는 한 100큐리까지 쏘게끔 해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리듐은 뭐 한 50큐리, 국내에 들어와서 제작해서 판매되는 게 50큐리라고 하고 50큐리. 근데 바깥에서는 강도를 엄청 낮춰놨습니다. 20큐리로. 셀레늄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60큐리,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걸 말씀드렸죠. 요 법이 원래라면 없었는데 만들어진 게 밑에 보시면 셀레늄, 요게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처음 14년도에 셀레늄 도입을 했을 때는 납을 4T, 납몇 한 장만 덮어서 신고를 했어요. 킨스들도 처음 본 선언이다 보니 계산상으로 다 맞아요. 한 장 덮게끔 해줬는데 요게 한 2, 3년 지나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살량이 좀 나오니까 납을 3장 정도 덮어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이러길래 하나씩 좀 바꿔나가면서 지금 3장씩 덮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도시가스 법에는 셀레늄을 무조건 쓰게끔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